시장 의존성 관리에 대한 내용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의존성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와요. 의존성이 어떤 거냐라고 말하면 어떤 객체가 협력하기 위해 다른 객체를 필요로 할 때 의존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라고 적혀 있죠. 이런 뜻을 보면은 저희가 기존에 공부했던 결합도와 많이 유사하다고 느낍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는 결합도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후반부에 나오는데 미리 설명을 해드리자면, 결합도와의 차이는 의존성은 존재 유무예요. 그러니까 협력을 하냐 안 하냐, 아예 있냐 없냐의 문제고, 결합도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뭐 서로 객체를 필요하는 정도가 심하냐 아니면 적게 하냐, 그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 시점, 구현 시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는 의존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 시점과 구현 시점에서 의존성이 가지는 개념이 다른데요. 실행 시점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위해 실행 시에 의존 대상 객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실행 시점에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가 정확한 예시인데, 저희가 객체 지향을 설계할 때 이제 코드가 진행되면 인스턴스를 할당을 해야 그 객체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뜰 거고요. 그래서 실행 시점에서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에러가 뜨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할당되어야 실행 시점에서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구현 시점에서의 의존성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볼게요. 의존 대상 객체가 변경될 경우 의존하는 객체도 함께 변경된다라고 적혀 있네요. 예시에서는 다른 객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두 객체 사이의 의존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현 시점에서 말하는 의존성은 되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얘 둘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변경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아니, 서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뜻이 더 저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의존성에 대한 개념인 것 같아요. 자, 이 밑부분에 의존성은 방향성을 가지며 항상 단방향,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의존성이 다른 객체에게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필요로 하는 객체는 있지만 이 필요를 받는 객체는 의존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응답만 해주면 될 뿐. 그래가지고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의존성은 변경에 의한 영향의 전파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의존성이란 게 한 가지의 경우만 따지면 이렇게 역과, 그러니까 의존을 하는 사람과 의존을 받는 사람이 나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체인을 이루고 있다면, 이렇게 기차처럼 이렇게 계속 줄줄이 이어져 있다면 영향이 전파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해볼까요? 의존성 전이에 대한 여기 설명이 있네요. 여기 설명하면서 예시를 같이 설명해 볼게요. 자, 의존성은 전이 될 수 있다. 자, 예시로 무비, 폴리시, 컨디션이 있네요. 그러니까 영화는 어떤 할인을 할 수 있는지 할인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 할인 정책마다 어떤 조건에서 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컨디션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무비와 폴리시와 컨디션은 이제 의존성이 전이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무비는 폴리시에게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를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폴리시는 컨디션에게 해당 조건이 그 할인을 적용시킬 수 있는 조건이냐라고 일방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무비가 폴리시에게 의존을 하고 폴리시가 컨디션에게 의존을 하므로 무비가 컨디션에게 간접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으며, 그 의존성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 의존성 전이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줄 읽어볼게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의존성이 전이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경우에 의존성이 전이되진 않아요.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이가 되지 않을까요? 변경의 영향과 캡슐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계속 많이 들었던 캡슐화 지금도 나오고 있네요.
내부 구현을 효과적으로 캡처하고 있다면 변경이 전파되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의 결과가 펄리시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텐데 컨디션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폴리시에게 아주 그 폴리시가 원하는 리턴 값만 리턴을 하게 된다면 무비에게 의존성이 전이될 이유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컨디션이 자신 책임을 어, 다 하지 못했거나 폴리스에게 더 많은 속성들을 노출할 그런 캡슐화 위반된 그런 코드가 작성이 돼 있다면은 폴리스에게 충분히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들어간 정보는 무비에게도 그러니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전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전이가 안 되려면 캡슐화를 잘 시키면 된다 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그럼 의존성 전이는 직접 의존성과 간접 의존성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자, 직접 의존성은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직접 의존하는 경우, 무비와 폴리시 간의 관계, 그리고 폴리시와 컨디션 간의 관계겠죠. 자, 그 다음 간접 의존성은 직접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의존성 전이에 영향이 전파되는 경우, 무비와 컨디션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은 저희가 객체 지향으로 와 있으니까 무비와 이런 객체들, 자바에서는 클래스로 구현하니까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클래스뿐만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인 모듈 그리고 실행 시스템 저희가 실장에서 말했던 기능 분해의 관점에서 나온 그런 친구들이죠. 모듈과 실행 시스템에도 의존성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런타임 의존성과 컴파일 의존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의존성 앞에 런타임과 컴파일이 붙었죠. 이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의존성의 두 가지 개념, 실행 시점, 구현 시점과 연관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런타임 의존성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설명하기 위해 컴파일 타임 의존성도 읽고 예시를 하겠습니다. 컴파일 타임 의존성은 컴파일되는 시점을 가리키지만 문맥에 따라 코드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적혀있네요. 제가 런타임 의존성과 컴파일 타임 의존성이 어떻게 차이 있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객체 지향을 이렇게 구현을 해볼게요. 클래스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B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이게 뭐 생성자를 통해 입력받을 수 있겠죠. 그냥 들여쓰기 안 하고 일단 하고 자, 이렇게 쳤다 해보고 그 다음 인터페이스 B가 있다고 쳐보고 이걸 구현한 C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객체 또는 클래스를 만들게 되었는데 자, 그럼 런타임 의존성은 뭘까요? 런타임 의존성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B라는 걸 여기 할당했을 때 B는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러면 직접 구현할 수 있는 구현체가 직접 인스턴스로 할당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클래스 A에겐. B는 이제 오퍼레이션만 있는 인터페이스이므로 실제 구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B를 구현하고 있는 C, 여기는 C만 했지만 D, E, F도 있겠죠. 자, 그럼 C, D, E, F 중에 어떤 클래스에 의존을 하게 될지가 런타임 의존성입니다. 자, 그럼 컴파일 타임 의존성을 볼게요. 컴파일 타임 의존성은 컴파일 타임이 실행되는 의존성이죠. 컴파일을 하려면 그 컴파일이 잘 되려면 이제 개발자가 그 규칙에 맞게 코딩을 했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게 컴파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컴파일에 맞게 의존성이 돼 있느냐라는 것은 이 프라이빗 여기 B 인터페이스 B라는 변수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코드 코드상 문제가 없죠. B라는 게
인터페이스이지만 여기서는 컴파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컴파일 할 때 의존성, 그리고 이게 만약에 C라고 하더라도 컴파일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의존성이. 뭐 이러한 예시들을 컴파일 타임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객체 지향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런타임의 주인공은 객체, 코드 관점에서 주인공은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코드 관점에서 의존성은 이렇게 코드 그 자체, 그쵸? 클래스죠. 그리고 자, 근데 객체 지향 어플리케이션에서 런타임의 주인공은 객체다. 이 객체는 해당 클래스가 아니라 그 클래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객체. 그래서 이거 어떤 객체들이 한 그 인터페이스 안에 들어갈지가 런타임의 주인공은 객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컨텍스트 독립성. 클래스가 사용될 특정한 문맥에 대해 최소한의 가정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다른 문맥에서 재사용하기가 더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그죠? 최소한의 가정은 추상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추상화가 잘 되어 있는 문맥은 다른 문맥에서 재사용하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왜냐하면 더 광범위한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개념을 다른 문맥에서도 적용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상황에서 그 해당 문맥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설계가 유연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자신이 실행될 컨텍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최대한 적게 알아야 한다. 그렇죠. 설계가 유연해지려면 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되고 그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 이유는 추후에 나중에 구현될 구현체들이 더 일방적인 개념들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러한 개념들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설계를 설계가 유연해진다. 그러니까 더 많은 케이스들을 수용할 수 있다. 더 많은 클래스들을 한 인터페이스 안에 공통된 오퍼레이션들을 이용해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같은 메시지에 각자 다르게 처리함으로써 더 광범위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계가 유연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재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가 적으면 재사용이 잘 되겠죠. 더 광범위한 개념을 담았으니까. 자, 의존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의존성을 해결하려면 객체를 생성하는 시점에 생성자를 통해 의존성을 해결한다. 셋업 메서드를 통해 의존성을 해결한다. 인자를 통해 의존성을 해결한다. 일단 이 의존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음, 객체 내부에서 직접 다른 객체를 할당하려면 그 생성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생성자에는 각각의 속성들을 인자로 넣어서 그 객체를 생성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객체에 대한 모든 속성, 거의 대부분의 속성을 알아야 생성자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합도의 정도가 진짜 높은 결합도 수준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합도가 높은, 그러니까 의존성이 있는 그런 설계 방식보다는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의존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에 비해 이 메서드 실행 시 인자를 이용해 의존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데, 이제 두 가지는 객체 안에 한 가지의 속성으로 해당 객체를 가지고 있는 방식인데, 마지막 방법은 이제 메소드를 실행할 때마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객체의 속성으로 저장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죠. 이러면 결합도가 확실히 줄긴 하겠죠. 메소드에서만 그 해당 객체를 부를 테니까. 하지만 문제점은 여기서 메소드로 이용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
객체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걸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아무래도 호출되는 방식 그리고 뭐 그런 컴퓨터 공학적으로 뭐 레지스터가 뭐 할당한다 뭐 그런 스택에 쌓고 뭐 힙 뭐 그런 개념들이 적용되므로 더 많은 시간 그리고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결합을 좀 더 적게 가진다는 소리니까 설계할 때 이제 개발자에게 어떤 개념적으로 영향을 끼치겠죠. 아무래도 적절한 결합도는 이제 개발자에게 어떤 객체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때문에 개발자가 추후에 개발을 진행할 때 있어서 해당 객체와의 결합에 대해 정도를 따지면서 설계하는 방법을 좀 잘 잡아갈 수 있을 텐데 불러오는 방식은 아무래도 결합도가 낮다는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코드를 설계할 때 더 영향을 적게 생각하는 코드를 만들면서 추후에 여러 문제를 생기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 마지막 부분이 두 부분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의존성을 해결하는 방법 했고요. 자, 의존성과 결합도요. 이 둘이 뭐가 다를까? 그 개념의 차이는 위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존재하는지냐 아니면 정도냐의 차이이고, 자, 그러면 의존성이 바람직할 때, 그죠? 두 객체 간의 의존이 문맥에 맞게 적용이 돼 있을 때 유사한 결합도 또는 약한 결합도를 가진다고 말하고, 바람직하지 않을 때 문맥에 맞지 않고 유연하지 못할 때는 단단한 결합도 또는 강한 결합도를 가진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명시적인 의존성과 숨겨진 의존성은 어떤 개념일까요? 명시적인 의존성은 퍼블릭 인터페이스에 노출되어 있고 숨겨진 의존성은 생성자에 숨겨져서 넣어진다라고 합니다. 명시적인 의존성이 당연히 퍼블릭 인터페이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재사용도 가능하고 좋은 방식이겠죠. 그리고 숨겨진 의존성은 생성자에 숨겨서 넣어지게 되면 좀 많은 문제를 끼칠 수도 있는데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숨겨진 객체를 변경하게 될 때 해당 코드 부분에서는 변경을 탐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코드를 변경할 때 예상치 못한 에러가 여기서 발생하므로 개발자가 오류를 해결할 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고, 음, 이제 객체 간의 구현체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다른 구현체로 변경하는데 아마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U는 해롭다. U를 되게 많이 쓰는데 해롭다고 적혀 있네요. 생성자를 통해 생성하는 객체의 모든 속성들에 대해 알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도 설명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U를 사용하면은 해당 객체에 대한 생성자로 해당 객체를 만들 텐데 그 생성자를 이용하려면 해당 객체의 속성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야 해당 생성자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U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결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U는 해롭다라는 자극적인 말로 적은 것 같습니다. 가끔은 U를 생성해도 괜찮다. 트레이드 오프. 이게 트레이드 오프의 영역인데 결합도가 높아지더라도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클래스를 사용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트레이드 오프 장단점을 따져서 가끔은 생성해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U는 자제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 뒤에 적혀 있긴 했습니다. 컨텍스트 확장하기. 컨텍스트 확장하기가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거는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
디스카운트 폴리시라는 수상 클래스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이걸 구현한 픽스드 디스카운트와 폴리시와 퍼센트 디스카운트 폴리시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 두 가지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만약에 할인 정책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일단 1차원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디스카운트 폴리시를 쓰는 무비 객체에서 조건문을 만들자 라는 게 1차원적인 해결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조건문을 만들게 되면 정책이라는 것에 의존하게 되겠죠. 디스카운트 폴리시가 널이라는 조건문을 만들게 될 거고, 이런 널이 되면 해당 조건문에 맞게 새로운 로직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폴리시의 의존적인 코드를 무비에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결합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컨텍스트를 확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논 디스카운트 폴리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 정책이 없는 할인 정책을 만드는 거죠. 이게 말로만 들으면 이상한데 논 디스카운트 폴리시에 똑같이 접근하게 됩니다. 얘도 인터 추상 클래스를 구현한 거니까 똑같은 메서드 메시지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메시지 명에 들어갔지만 얘는 할인 정책이 아니므로 그냥 할인 정책이 없다. 0만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자, 0만 리턴해주면 무비에서는 이걸 널이라는 새로운 분기를 만들어서 이 폴리시에 영향을 받는 코드를 무비가 직접 생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결합도가 한 차원 낮아지게 되고 변경 가능성이 높은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유연한 코드도 만들고 캡슐화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이렇게 컨텍스트를 확장하면 코드를 만들고 결합도가 낮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확장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이번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